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미국 세법의 의제소득 원칙, Constructive Receipt Doctrine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돈을 내가 실제로 딱 받지 않았어도요. 네.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그런 권리가 생긴 시점에 이미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개념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납세자가 소득 받는 시점을 일부러 막 늦춰서 세금 피하려는 그걸 막으려고 만든 장치죠.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원칙의 핵심, 그러니까 언제 내 소득으로 잡히냐, 네, 언제냐? 그리고 중요한 예외, 실질적 제한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걸 알아봐서요, 여러분 세금 계획에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가볼까요? 도대체 언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실제 통장에 딱 꽂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꼭 통장에 들어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요? 네. 미 재무부 규정을 보면요. 소득이 여러분 계좌에 그냥 입금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딱 떼어놨거나 아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주세요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실제로 돈을 안 가져갔어도 이미 여러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와. 중요한 건 그 이용 가능성 또는 통제권이라는 거죠. 아하, 통제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 31일에 회사에서 월급 수표 준비됐으니까 찾아가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근데 제가 바쁘고 귀찮아서 내년에 가야지 하고 1월 2일에 갔어요. 그래도 그 월급은 12월 소득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었던 시점. 즉, 회사, 고용주가 지급 준비를 다 끝낸 바로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야. 은행 이자나 배당금 같은 것도 비슷해요. 계좌에 딱 찍히거나 아니면 수표를 받은 그 시점에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예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소득을 받는 데에 실질적인 제한이나 제약, substantial limitations or restrictions라고 하죠. 이게 걸려 있으면 의제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바로 이게 합법적으로 소득을 이어나는, 그러니까 미루는 전략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 제한이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 실질적인 건가요? 그냥 제가 저 내년에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안 될 테고, 그쵸? 네네, 그건 안 되죠. 본인 의지만으로 그냥 쉽게 넘을 수 있는 건 안 돼요. 객관적인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장벽이요. 네, 예를 들면 소득을 벌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전에. 전에. 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적격 이연 보상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할부 판매 계약 같은 걸 통해서 지급 시점을 아예 미래의 특정 날짜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로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예요. 계약으로요? 그렇죠. 아니면 일찍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페널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납세자 마음대로 그냥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서 같은 게 확실히 있어야겠네요. 이게 좀 애매하면 나중에 국세청이랑 다툴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게 중요하고요. 계약 내용이 혹시 불분명하면 당연히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그 과일과 나무 비유 들어본 것 같은데요. 소득, 즉 과일은 그 소득을 실제로 번 사람, 나무에게 과세된다. 이거랑은 다른 거죠? 네, 맞아요. 그건 소득 귀속 원칙이라고 해서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 그 문제고요. 누가?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의제소득 원칙은 소득을 번 그 사람이 언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언제라는 타이밍에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그럼 이 언제를 조정하는 전략, 그 타이밍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 받는 걸 뒤로 미루는 이연 말고 혹시 반대로 앞당기는 가속 전략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은 이연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속도 가능해요. 가속은 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의 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 이연을 고려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년에 세율이 더 오를 것 같거나 아니면 올해까지만 특별히 적용되는 어떤 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받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소득 인식을 앞당기는 가속 전략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올해 소득이 좀 낮아서 낮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일부러 소득을 좀 땡겨와서 낮은 세율로 내고 끝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네. 와, 그럼 이 타이밍 전략,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혹시 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아, 네,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미국 기회세액 공제 AOTC라고 하죠. 이걸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학제금 관련 공제죠. 맞습니다. 이 공제가 최대 2,500달러까지 꽤 큰데요. 소득 기준? 정확히는 수정 조정 총소득 MAGI라는 기준을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어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 MAGI가 부부 공동 보고 시 16만 불을 넘기 시작하면 공제액이 줄어들거든요. 아, 소득 상한선이 있군요. 네, 근데 만약 이 가정이 연말에 보너스를 2만 5천 달러 받는다고 해보죠. 이걸 12월에 받으면 MAGI가 17만 5천 달러가 되면서 AOTC 공제액이 확 줄어서 625달러밖에 못 받게 돼요. 아, 16만 불 넘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사전에 계약을 통해서 이 보너스를 다음에 1월로 받기로 이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24년 소득은 그대로니까, 맞아요. 2024년에 MAGI는 15만 달러로 유지되어서 AOTC 공제액 전액인 2,500달러를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냥 보너스 받는 날짜를 한 달 늦췄을 뿐인데 세액공제 차이만 1,875달러네요. 2,500달러, 625달러. 네, 그렇죠. 단순히 그 보너스 2만 5천 달러에 대한 세율 차이보다 이 공제액 차이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타이밍만 잘 조절하면 이렇게까지 절세 효과가 날 수 있다니. 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총 내야 할 세금 차이가 약 5,215달러까지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5,000달러가 넘게요. 와, 네, 이런 식으로 소득 타이밍이 다른 세금지죠. 특히 이런 세액공제 자격 같은 거랑 맞물릴 때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그런데 물론 주의할 점도 있겠죠. 이렇게 좋은 전략인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그 돈이 이용 가능해진 후에는 아차 싶어서 뒤늦게 나중에 받을래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오면 끝이군요. 그렇죠. 모든 계획은 반드시 사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계획과 서면 합의. 네. 그리고 또 하나 소득인식 시점을 이렇게 조절하면 당연히 그 해에 내야 할 예상세금 납부액도 달라지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미릴 때는 원천징수 금액, 이건 W4 양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기별로 내는 휴정세, 이건 14시 ES 양식으로 내는데 이런 계획도 함께 꼭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 덜 냈다고 과소납부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복잡하지만 중요하네요. 오늘 딥다이브 덕분에 이 미국 세법의 의제소득 원칙이라는 게 그냥 뭐 서류상의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세금 부담이나 공제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잘만 활용하면 전략적으로 쓸 여지가 크다는 걸 아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통제권을 언제 갖느냐, 그리고 이걸 합법적으로 조절하려면 실질적인 제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언제 받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료 말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25년 말이면 많은 세금 감면 조항들, 특히 2017년에 있었던 대규모 세제개편법, TCJA라고 하죠. 이 법의 일부 개인소득세 관련 조항들이 일몰, 그러니까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소득 인식을 미래에 좀 불확실한 어쩌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어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쩌면 지금이 더 낮을지도 모르는 이 세율 하에서 소득을 앞당겨서 인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각자의 재정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답은 다를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현명한 세금 계획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